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과학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번에 그 닷셈 플러스 리뉴얼 되면서 그 댓글을 읽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연구실에서 좀 얘기를 한 다음에 아 그래 댓글 한번 읽어주는 영상을 찍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요번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우선은 아이디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름도 풀네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박상아다 그럼 박땡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내 댓글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에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읽기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런 글도 있긴 해요. 좀 참고해주세요. 뭐 손발이 오그라드는 댓글이 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들어보시면 압니다. 우선은 첫 번째 댓글은 소땡희 친구가 이제 올린 글이에요. 우와 이런 천재적인 이벤트가 당장 댓글 달아봅니다. 전 아직 엘리 회원인데요. 솔직히 초등학교 때까지는 과학이 꽤 쉬운 편이잖아요. 근데 중학생이 배우는 걸 보니까 벌써 힘들더라고요. 모래, 자갈, 어쩌죠? 벌써 큰 부담 아닌 부담이 점점점 이렇게 올라왔어요. 모래 자갈 얘기를 써놓은 거 보니까 지금 지구과학 파트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소땡희 학생이. 초등학교 과학 쉬워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과학은 암기 위주의 공부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그래도 교과 과정이 좀 쉬운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게 되면 과학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의 기초적인 거를 중학교 2학년 때 하게 될 건데 그때 기초를 잘 다져놔야 그 위에 학년,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과학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어려운데 나만 쉽다고 생각해봐. 그거 얼마나 짜릿짜릿하니? 그렇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듣는 편 아니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강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근데 이게 어려워서 학생들이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온 것 같다고 선생님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데 원체 어려우니까 중학교 2학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온다라고만 하면 과학 재밌을 겁니다.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찌됐건 우리 소땡이 학생 화이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엄땡서 학생. 상아쌤 사랑해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 내용 같지는 않고 이제 사랑한다고. 선생님도 우리 아재 사랑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김땡호 학생. 선생님 강의를 너무너무 잘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과학이겠죠? 과학에 흥미가 생겼어요.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글 올라오는 거 보면 선생님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더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많이 올려주세요. 수강평도 부탁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황땡원 학생. 제 눈을 보신 분은 내년 중간고사 잘 볼 겁니다. 선생님이 눈 사진 봤거든요. 되게 예리했어요. 시력이 좋아진다는 거지 점수를 잘 맞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장난식으로 올렸네요. 뭐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시험 준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좀 또랑또랑한 눈으로 우리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자고요. 파이팅! 파이팅! 그 다음에 다섯 번째도 같은 학생이네요. 황땡원 학생. 저 이벤트 당첨이 됐거든요. 근데 전번을 매번 딱 하나만 틀려서 못 받은 게 많은 거 있죠. 전화번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두 번, 세 번 다시 검토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택배를 받을 때도 주소를 세네 번 검수를 해야 돼. 알겠지? 이게 실제 받는 주소니까 제일 중요한 게 주소고 제일 중요한 게 전화번호잖아요. 하나 틀렸더니 제 마음은 하참나이네요. 저 덕분에 매번 그 전화번호 쓰시는 분 배불리 먹었겠네요. 네, 이건 선생님이 봐도 너무 웃기네요. 다음에 이벤트 뽑혔을 때 전화번호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손땡서 학생. 선생님 저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심심한데 알차게 공부하려고 물리학을 좋아해서 어떤 쌤으로 볼까 고르다가 쌤이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강의를 봤어요. 선생님 제가 중학생 됐을 때도 있으실 거죠? 전 참고로 답정너라서 네 있을 겁니다. 우리 손땡서 학생. 그때까지
초등학교 과학 열심히 공부를 하시다가 올라오셔도 되고 아니면 선행을 하셔도 괜찮아요. 물리학 좋아한다고 하니까 물리학이 답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아마 재밌었을 거예요. 지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참고로 답정너라고 지금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는데 답이 정해져 있는 과목을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수학도 좋아하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곽땡민 학생 이벤트 참여 드가자 이렇게 써놨어요. 뒤에 SIU라고 써놨는데 SIU는 뭘까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 쭈 하는 거 있어요. 호날두 세레머니 그 하는 거. 네, 어찌됐건 새로운 고급 정보 고마워요. 그 다음에 8번 김땡경 학생. 김땡경 학생은 지금 2개가 연거푸 나와 있는데 저 2학기 중간 기말 다 전교 1등이에요. 오! 정말 열심히 공부했나 봐요. 그 다음에 상하쌤은 언제부터 이쁘셨냐고. 진짜 너무 이쁘고요. 이런 거 읽기가 좀 힘들다는 건데 근데 참고로 쌤이 아기 때는 별로 이쁘지 그냥 내가 사진을 내가 보잖아. 어렸을 때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 보면 되게 말랐어. 갓난아기가 마르기 쉽지 않거든. 갓난아기 때 말랐고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얼굴이 조금씩 피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때 인기가 조금 있으면서 이제 점점 근데 뭐 사실 외모가 예쁜 것보다는 이너 뷰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위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10번 김땡승 학생. 퀴즈인데 넌센스 퀴즈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영희와 철수가 150m 떨어진 거리에서 각각 분속 10m, 15m 속도로 달려오고 있고 이 둘 사이에 초속 2m의 속도로 두 사람의 간격만큼 이동하고 있는 파리가 있습니다. 자, 영희와 철수 사이의 거리가 0m가 됐을 때 철수의 자전거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 자전거 브랜드 아는 거 니네 혹시 있니? 저는 삼천이 알고 있죠. 그게 제일 유명한 삼천. 나는 자이언트. 왜냐면 내 자전거가 자이언트야. 아주 자이언트만 알고 있어. 근데 요즘에 비싼 자전거 많아가지고 진짜 비싼 거 4천만 원 넘는 것도 있고. 얘들아, 너네 자전거 막 이렇게 안장이나 이런 거 훔치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 되게 비싼 거야. 잘못하면 경찰서 갈 수도 있어. 본인 자전거 잘 아껴서 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차땡이 학생. 선생님의 최애 노래 음식이 뭔가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최애 노래 음식 사실 없어요. 음식을 곱창을 좋아하긴 했었는데 최근에는 소갈비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듣는 노래를 추천을 해준다라고 하면 요즘에 언더워터 듣고 있거든요. 언더워터. 권은비의 언더워터를 듣고 있는데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내지르는 목소리여가지고 듣기 좋더라고. 자, 그 다음에 12번 현땡나 학생. 박상아 선생님으로 육행시 할게요. 박수를 보내자. 상상할 수 없는 강희에게. 이건 강의가 아니고 작품이야. 선생님의 성함을 생생하게 한 번만 들려줄 테니 잘 들어라. 님들아, 이분은 박상아 선생님이시다. 재미없나요? 이렇게 올라왔어. 재밌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 댓글을 읽어주세요. 읽었죠? 자, 재밌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 댓글 꼭 읽어주세요. 네, 읽었습니다. 현땡나 학생. 선생님 사랑합니다. 너무 예뻐요. 저도 우리 아기 제자 사랑해요. 재밌네요, 이런 거. 그 다음에 13번. 이름이 아닌 것 같은데 동땡 중앙초등 이렇게 올라왔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 같아요. 오랜만입니다. 요즘 잘 지내시나요? 이렇게 추운데 수영에 빠지셨다니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감기도 유행이거든요. 하하하. 저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가볼게요. 화장실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최근에 그 일상 사진을 되게 자주 올리고 있거든요. 닷셈 플러스에다가. 그래서 뭐 고구마 사 먹은 거, 귤 사 먹은 거. 진짜 되게 소소한 일상인데 예, 최근에 그 수영장 다니는 거 사진을 한 장을 올렸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수영 얘기를 올린 것 같아요. 수영은 선생님이 한지 한 3년이 넘었어요. 중간에 코로나 기간을 빼고 나서 한 3년 정도 된 건데 감기 걸린 것만 아니면 웬만하면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운동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여러분. 그래서
운동은 항상 강추입니다. 이제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자, 그 다음에 14번 김땡빈 학생. 대구에 사는 학생이에요. 예비고일 올라가요. 그럼 이제 졸업인가요? 선생님의 닮은 꼴 얘기가 많던데 쌤은 아이브 장원영 닮으셨어요. 진심이에요. 고마워요.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장원영은 근데 약간 사람 같은 느낌이 아니던데. 그치? 약간 그치? 사람이 저렇게 예쁠 수 있나? 뭐 약간 그런 느낌. 쌤 사랑해요. 아, 그리고 휴가 때 대구에 놀러 오세요. 나 이 글을 보고 되게 설레었어. 대구에 놀러 오라는 얘기. 대구에 예전에 한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강연회가 있어서 대구에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 만나러. 근데 그때 대구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늦가을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가서 강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에 가서 강연한 다음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부산은 뭔가 너무 좀 정신없는 느낌이 좀 있었고 너무 정신없이 갔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대구를 가는데 대구가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거기가 분지 지역이라서 따뜻한 거 예상은 했는데 되게 따뜻하기도 하고 주말이어서 그런지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일광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구 시민들이. 그래가지고 아, 사람들이 되게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느낌도 너무 좋았고 그 공원 벤치에 고등학생들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진로 고민 얘기하는 걸 옆에서 이제 우연히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건전해 보여서 좋아 보였어요.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대구에 맛집이 있어요. 연예인도 왔다 간 고깃집이 있는데 진짜 맛집이에요. 참고로 맛집이 저희 가족과 무관련이에요. 네, 가고 싶습니다. 가게 되면 연락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15번 신땡아 학생.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덕분에 힐링도 되는 강의도 보고 과학 점수가 물결 상승하는 그런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올랐다는 얘기죠. 이거는 정말 너무 긍정적인 효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우등상 타는 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이게 점수가 계속 올라서 맨 마지막에 우등상 한번 딱 타는 거 있지. 이게 어찌됐건 계속 발전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그 다음에 16번 장땡진 학생. 쌤 강의실 공개해 주세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강의실을 공개를 하는 것 때문에 같이 뭐 조교 선생님이나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청소를 한번 하고 정리를 하고 보여주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여주기가 약간 좀 창피해요. 너무 잡동사니가 많아가지고 나중에 기회 되면 꼭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17번 최땡은 학생. 선생님 항상 좋은 강의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 들으면 진짜 도움이 엄청 많이 돼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글이 너무 따뜻하네요. 우리 최땡은 학생도 우리 제자도 항상 건강하고 그렇죠?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18번 단땡님 학생. 단씨네요. 자, 피부 관리가 궁금해요. 피부 관리 안 해요. 피부 관리 안 합니다. 그냥 선생님이 항상 쓰는 그 크림이 있는데 선생님이 피부가 건성 피부예요. 근데 건성 피부인 것 치고는 노화가 좀 늦은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은 좀 약간 기름기가 많은 크림을 얼굴에다 바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피부 관리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토너 바르고 피부결대로 그 다음에 뭐 바르고 링클 케어 바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선생님은 그 약간 찐득찐득한 크림인데 그거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는 건 없어요. 피부 관리를 하고 있는 여학생인 것 같아요. 중3 여학생인데 주변에서 너는 여드름만 없으면 진짜 훨씬 더 예쁘겠다. 아니 슬프네. 여드름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한다고 친구들이? 라고 하는데 여드름 흉터 때문에 파인 자국도 많이 났어요. 아 이거 참고로 선생님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선생님 여드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여드름 자국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중학교 때 보통 호르몬 때문에 여드름이 나요.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중학교 때 만약에 여드름이 안 나잖아. 성인 돼서 100% 나. 성인 여드름이 나는 거야. 그러면 중학교 때 나는 게 낫냐 성인 여드름이 낫냐. 중학교 여드름이 훨씬 더 나아요. 왜냐면 재생이 잘 되거든 나이가 어릴수록. 근데 성인이 돼서 뒤늦게 여드름이 나면은 이게 재생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더 심하게 얼굴이 뭐 패인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여학생인 경우에 이렇게 피부에 여드름 계속 생기면 스트레스 받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선생님도. 근데
중학생 때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돈을 버는 나이도 아니니까 엄마 아빠 쫄라가지고 피부과 보내달라고 하는 게 전부인데 안 보내주신다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렇지? 근데 이건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 림 학생 해결이 안 됩니다. 우선은 시간이 좀 지나서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여드름 싹 없어져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싹 없어지면서 키가 갑자기 확 크면서 2차 성징이 발현이 되면서 이게 호르몬이 약간 정리가 되거든. 그러면서 얼굴도 좀 예뻐지고 몸에 라인도 생기고 다른 사람이 돼. 엄청 또 기대하겠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거를. 뭐 이번에 뭐 전교 1등 한번 찍고, 그치, 엄마 아빠한테 한번 딜을 한번 해봐. 뭐 방법이 없지. 선생님은 그냥 지나갔어. 중학교 2, 3학년 때 여드름쯤 좀 많이 났어요. 그 다음에 19번 조땡현 학생. 통 모짜 핫도그의 반대말은? 이라고 올렸어요. 아, 요즘 잘자 쿨량이. 난 이게 왜 써있는 건가 했는데 이게 정답이래. 통 모짜 핫도그의 반대말은 요즘 잘자 쿨량이.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겠죠? 선생님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강좌 잘 듣고 있고 선생님 덕분에 과학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 이런 글이 제일 기분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수강평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뭐 과학 점수가 올랐어요, 과학이 재밌어졌어요, 이런 글들이 선생님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이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선생님 열심히 수업 준비할게요. 그 다음에 23번 전땡문 학생. 옆 동네 다 읽어주던데 여기는 몇 개만 추첨인가요? 그러니까 너무 의미 없는 글이거나 너무 생뚱맞은 글이거나 너무 이제 비속어라든가 이런 글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제 추려내는 건데, 뭐 답을 해줄 수 없는 경우라든가 옆 동네가 어딘지 궁금하다고 댓글을 한 번 더 남겨달라는. 네. 그 다음에 26번 강땡아 학생. 이 학생은 선생님이 예전에 질문 게시판에서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강땡아여가지고 약간 강아지가 연상돼서 내가 이름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느낌이야 라고 얘기를 한번 하긴 했었는데, 상아쌤은 엠베스트 한 지 얼마나 됐나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어요. 선생님이 횟수를 한 해 이렇게 세지는 않거든요. 거의 10년 다 돼가지 않나 싶긴 한데 정확하게 세보지 않았어요. 근데 오래되긴 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27번 공땡우 학생. 상아쌤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아이돌이 있으신가요? 쌤은 아이브 좋아해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아이유도 좋아해요. 저는 스트레이키즈라는 아이돌 엄청 좋아합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알아요.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소개해주세요. 아, 좋아하는 연예인? 아까 얘기했죠? 아이유랑 아이브. 그러니까 아이유는 노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고, 아이브는 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하고 싶은 그런 춤들? 뭐 요 정도. 그렇다고 선생님이 춤을 잘 추는 건 아닙니다. 스키즈 만관부 이렇게 올렸어요. 그 다음에 29번 임땡호 학생. 무슨 이벤트예요? 댓글 읽어주는 이벤트예요. 그 다음에 박땡민 학생. 선생님 비율이 되게 좋으신데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비율이 좋아져요? 나는 이 질문을 보고 내 비율을 어떻게 알지? 이 의문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수업하면 항상 상체만 보이니까 하체를 본 적이 없을 텐데 비율이 좋은 걸 어떻게 알았을까? 상상이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냥 되게 평범해요. 그러니까 키도 대한민국 여성 평범한 키고, 그래서 얼굴 크기도 평범하고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니고 되게 그냥 평범한. 뭐 근데 비율 같은 경우에는 뭐 별 수 없지 않나요? 유전이지 않나요? 그렇죠? 비율은 고칠 수가 없으니까 성형이 안 됩니다, 비율은. 예, 운동을 하면 조금 교정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 다음에 31번 김땡영 학생. 선생님 언제나 응원하는 팬이에요. 고마워요. 언제나 응원해주세요. 그 다음에 32번 채땡서 학생. 피터는 지금 몇 살이고 남자예요? 여자예요? 약간 피터 생김새를 보면 진짜 잘 지으신다. 피터 한번 보여줄까요? 피터 이리 와. 오늘 같이 왔거든요. 일로 와. 얘가 부르면 안 와요. 부르면 안 와. 피터 이리 와. 아니 이따가
읽다 보면은 올 거예요. 왔어? 잘했어? 배꼽티가 됐네. 자, 보이죠? 이렇게 강아지 이름을 피터라고 지은 게 귀가 엄청 커서 저 토끼 같지 않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피터 레빗 생각해서 피터라고 지은 건데. 자, 그 다음에 33번 최땡서 학생. 은서가 아닐까? 선생님은 왜 과학 쪽으로 공부를 하시게 된 거예요? 볼 때마다 선생님 너무 이쁘셔서 감동. 네, 과학 쪽을 어떻게 공부하게 됐냐?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좋아했어요.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공계로 가게 됐고 대학에 들어가니까 훨씬 더 과학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또 느낌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네, 그래서 과학을 공부를 하게 됐다. 자, 그 다음에 34번 김땡은 학생. 선생님 남자친구 있나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없어요.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 사람이에요. 선생님 수업 듣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킬리안이라고. 네, 한국 사람 아니죠. 네, 축구 선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가끔씩 이제 등장을 하는데 선생님 킬리안 음바페 되게 좋아요. 그래서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남자친구를 못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5번 장땡민 학생. 선생님 강의 듣고 나서부터 100점을 놓친 적이 없어요. 과학을 정말 사랑하게 됐군요. 자, 이제 고딩이라 쌤 못 보는 게 너무 아쉽네요. 아, 너무 아쉬워요. 졸업하는구나. 사랑합니다. 선생님도 사랑해요.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기 제자. 그 다음에 36번 양땡리 학생. 이 글을 쓰다 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까지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그 다음에 37번 임땡진 학생. 올 한 해도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쌤과 함께 과학 공부를 열공하였기 때문에 저의 멋진 과학 점수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내년에도 지금처럼 한결같이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열정적이고 카리스마 넘치고 CG와 농담들로 우리 아재들을 웃기게 하는 그러한 과학 선생님이 되어주십시오. 뭐 약간 덕담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상하쌤의 즐거운 강의로 과학도 즐겁게 공부하는 아재가 될게요. 고마워요, 우리 임땡진 학생. 예진이가 아닐까 싶은데. 그 다음에 38번 안녕 박땡서 학생. 민서구나. 민서 아재입니다. Q&A가 3개가 있는데 이거를 보여주기가 첫 번째가 상하쌤 저번에 연구실 이사 가셨다고 했는데 구경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정리하고 지금 보여주기 너무 힘들고 스튜디오의 일부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항상 칠판이나 아니면 전자칠판 앞에서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칠판, 전자칠판에서 촬영을 하고 여기는 이제 조그만한 선생님만의 세트장 같은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루스크린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대기실, 그 다음에 사무실도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하쌤 최애 상짤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생님의 상짤은 그 소리 지르는 거 이거 있어.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거.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기억할 거예요. 짤강에서 선생님 많이 썼거든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진짜 고등학교 입학이 코앞인데 아 이제 졸업이구나. 고등학교 생활이나 공부법 조언 부탁드려요. 우선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 사람마다 다 케바케기는 한데 선생님은 좋았어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가 조금 무서웠고 그 무서웠던 이유가 뭐냐면 무서운 언니들이 중학교에 상주에 있기 때문에 그 언니들한테 최대한 눈에 들지 말자 뭐 이런 느낌으로 되게 조용히 중학교 생활을 좀 지냈었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는 이제 좀 학생들이 좀 분류가 돼요. 그래서 뭐 좀 취직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가는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가는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지는데 그게 좀 나뉘어지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마음 맞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을 되게 재밌게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대회를 되게 많이 나가가지고 뭐 수학, 과학 뭐 이런 대회 있잖아요. 그래서 상장을 좀 많이 탄 편이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부터는 공부만 했습니다. 대학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고3 때는 공부를 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는 원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들떠요. 그래서 공부가 손에 좀 잘 안 잡힐 겁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 마무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냥 계속 복습만 하고 그 다음에 컨디션 조절하는 학년이에요. 고3은 공부하는 학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리고 고1 때는 이제 너희들이 그 학생 기록부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대회라든가 학교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해드린 건데 선생님 때까지는 그 학생부 이런 거 관리가 지금처럼 그렇게 막 철저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거지 그걸 관리하겠다고 나간 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고등학교 때 그 대회 나갔던 거. 과학 캠프 가서 대회에 나갔는데 1등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때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그 과학 캠프였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이 충청도 사람이어가지고 그때 당시 순천향대학교라고 니네 혹시 알지 모르겠어. 충청도 내에 있어요, 순천향대학교가. 그래서 친구들 꼬드겨가지고 야 거기서 과학 캠프 하는데 우리 같이 참석하자 그래가지고 4박 5일인가 2박 3일인가 과학 캠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선생님 수학과로 들어갔었는데 수학과 들어가서 교수님 수업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수업 전체적으로 다 들은 거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논문 발표하는 그런 느낌하고 완전히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PPT를 그 대학교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발표를 나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등한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발표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자꾸 주변에서 시켜. 이게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시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네가 발표 잘할 것 같으니까 네가 발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싫어요 언니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냥 해. 그래가지고 네 이러면서 그냥 했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건 1등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교수님들이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여고 다녔거든요. 선생님 학교에 직접 찾아오셨었어요. 찾아오셔서 우리 학교로 보내달라고 나를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했죠. 난 서울로 갈 거다 그냥 이러고서는 말았는데. 자, 그다음에 39번 윤땡 학생.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뭐예요? 간식. 야, 니네 좋아하는 거 뭐 있어? 치즈 들어간 모든 음식. 난 요즘에는 호떡 맛있긴 하더라. 씨앗 호떡. 원래 호떡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너무 단 거는 잘 안 먹긴 하는데 호떡 요즘에 좀 맛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호떡을 한 3번 사 먹었다. 원래 살면서 호떡을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는데 3번 사 먹었다는 건 진짜 많이 사 먹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간식을 좋아할지. 자, 그 다음에 40번 한땡아 학생. 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질문이네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조교 선생님들한테 한번 좀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우선은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뭘 잘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1순위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 맞지? 근데 이런 얘기 솔직히 누구한테서나 다 들을 수 있는 얘기 아닌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노력해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 다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 그치?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 너희들?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게 우선은 우리 여기 지금 한땡아 아기 제자가 말한 꿈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행복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정답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게 목표를 이루기 위한 거에 대한 만약에 질문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얘기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정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우수수 쏟아지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거기에서 질 좋은 정보를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아기 제자가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쌤 저는 예를 들어서 과학자가 꿈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학자가 되기 위한 FM적인 경로가 있을 거예요, 단계가. 근데 그게 꼭 그 경로만 있는 건 또 아니야. 뭐 발명품을 제작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 그러면서 과학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가 스카웃을 해서 과학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경로를 여러분들이 정보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제일 잘 맞고 어떻게 했을 때 제일 빨리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한국 사람 또 빨리빨리 좋아하니까. 또 이게 목표 달성까지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내는 것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 그 다음에 2번에 What's in your bag이라고 지금 써져 있는데 근데 가방을 안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거 뭘 보여줘야 되지? 가방을 안 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특히나 그러면 이제 주머니에 있는 거로 보여주면 되나 이 생각을 했거든. 근데 주머니에 평상시에 뭘 넣고 다니냐? 핸드폰이랑 차키를 넣어가지고 다녀요. 근데 오늘은 또 사무실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차키도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데 가방이 있어야 보여주지. 가방이 없어.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떤 걸 들고 다니냐 뭐 이런 거를 묻는다라고 하면 평소에는 촬영이 있을 때는 옷을 들고 다니고요. 옷이랑 액세서리, 그 다음에 촬영이 없고 뭔가 이제 사무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 선생님이 책을 들고 다녀요. 근데 이제 책이 너무 무거우니까 보통 선생님 종이책 말고 전자책을 좀 많이 읽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필요로 하는 거는 다 핸드폰 안에 있기 때문에 뭘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지갑도 없어요. 지갑도 안 들고 다녀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보면 MBTI P 같지? 지금 선생님 J야. 안 들고 다녔는데. 4번에 MBTI 물어봤네요. 그렇죠? 이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선생님 MBTI가 ENFJ거든요. 근데 이거 검사를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E가 외향적인 성향이잖아요, 얘들아. 외향적인 성향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 맞는 친구랑 만나서 대화하거나 그러면 되게 행복감을 느끼기는 하는데 사람을 자주 만나는 걸 선호하진 않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즐기는 편이기는 해요. 이게 집에 와서 충전하는 거지. 그 다음에 N이면은 상상력이 풍부한 거 아니니? 좀 먼 미래를 좀 내다보고 그게 N이잖아, 직관적인 능력. 근데 이거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F. 이거는 내가 버리고 싶은 성향이야. 그러니까 너무 오지랖이 넓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군가를 막 생각을 하다가 뭐 내 일도 아닌데 뭐 이런 거를 내 앞가림이나 잘하자 이런 생각으로 나중에 이제 되돌아오죠. 그렇죠? 생각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J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되게 강했어요. J 성향이. 그래서 계획표 짜고 이런 거에 약간 강박이 좀 있었던 편인데 이게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선생님 예전에 2017년도에 너무 한번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암 진단 받고 죽을 뻔한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짜도 변수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도 이제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이 엠베스트에서 강의하고 있을 때였는데 마지막 강의였어. 그때가 11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여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여러분 이제 마지막 강의예요. 잘 쉬고 선생님도 한 달 정도 좀 쉰 다음에 그러고 나서 좀 건강하고 괜찮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라고 인사를 하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계획은 한 달 동안 또 살도 좀 빼고 좀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 촬영에 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변수가 터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 좌절했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J 성향이 아니라 P 성향이라고 했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짜증이 좀 많이 났냐면 계획이 다 파토났다 이 느낌에. 그러니까 암 진단 받았다는 거에도 뭐 물론 처음에는 이제 충격이 있었지만 계획이 다 어그러졌어요. 이거에.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생각했냐면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이후부터는 살고 있어요. MBTI ENFJ 한 번 더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학 선생님이 된 계기는? 이라고 지금 질문이 올라왔는데 뭐 스토리 엄청 길어질 것 같은데. 우선은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이 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선생님은 원래 연구원을 하려고 대학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갈 생각으로 돈을 좀 모은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그냥 처음에 알바로 시작했었던 학원 생활이 그냥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 그러니까
야, 네가 발표해. 네가 동아리 회장해. 그만두려고 하면 그만두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사실 학업을 더 할까 아니면 돈을 벌까 여기에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때 당시에 이제 원장님이 갑자기 이제 봉급을 너무 올려주셔가지고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아, 대학원은 나중에도 갈 수 있지. 돈을 선택하자 그래서 돈을 선택을 했는데 사실 선생님이랑 이게 잘 안 맞았으면 직업적으로 잘 안 맞았으면 그냥 대학원 갔을 거예요, 사실상. 그때 이제 대학원 가겠다고 그 컨택한 그 대학교 교수님도 찾아뵙고 논문을 뭘 써야 되나 이런 부분들도 대학 입학하기 전에 교수님이랑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석사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교수님이 우리는 따개비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 그래서 그때 이미 따개비와 관련된 도서를 읽고 그 교수님을 만난 거였기 때문에 그게 되게 신나서 교수님이랑 얘기했었던 거 기억이 있거든. 근데 따개비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그 따개비? 대학에서 따개비를 연구한다고 해. 되게 웃기잖아. 근데 그 따개비가 바위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약간 과학 지식인데 바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거 떼려고 할 때 안 떼져요, 잘. 그러니까 그 접착 성분이 되게 자연 친화적이고 천연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의학에다가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꿰매는 거 생각을 하잖아요. 어디가 찢어지면 이렇게 진짜 그 바느질로 이렇게 꿰매요. 근데 이게 나중에 상처가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따개비 안에 있는 그 천연적인 성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풀 붙이듯이 이렇게 붙이면 깔끔하게 붙기도 하면서 부작용도 좀 덜하고 이런 걸 연구하는 연구실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우선 영어 점수만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때 학원이 보통 3시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 출근 시간이. 새벽에 애들아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어학원을 다녔어. 그 아직도 기억나. 그게 겨울이어가지고 캄캄한데 나가가지고 어학원에 가서 영어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공부를 조금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에 출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녹초됐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나고 그 짓을 그냥 반복했던 거야. 그래서 영어 점수 간신히 만들었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같이 더블로 가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셨어.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죠. 대학원은 나중에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 과학을 제외한 학생 시절 가장 좋아했던 과목. 과학을 제외? 영어? 영어를 잘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영어 점수가 나쁘진 않았어요. 영어 점수가 좋기는 했는데 회화는 내가 그렇게 자신은 없어. 근데 열심히는 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아하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이 나누는 구분 기준이 뭐냐면 필요성이거든요. 필요성이 느껴지면 되게 파고드는 편인데 필요성이 안 느껴지면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근데 그게 가장 공부할 때 기본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사실 여기 지금 6번 보면은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선생님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국어하고 사회였어요. 특히 국어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 배우는지를 몰랐어요. 왜냐면 나는 국어를 할 줄 아니까. 나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데 왜 국어를 배워야 되지? 그때는 이제 중학교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뭐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세련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어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뭐 3, 4학년 단어를 가지고 성인 돼서도 계속 울거먹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예측이 가능해. 그러니까 티키타카가 되는 거야. 내가 A를 말하면 얘가 B를 말하고 그 다음에 C를 말하고 D를 말하고 이걸 예측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A를 얘기했는데 전혀 생뚱맞은 숫자 3을 얘기해. 그러면 그 단체에 그 무리에 동화될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쟤랑은 대화 잘 안 되는 사람. 그럼 사람들이 말을 시키겠어요, 나한테? 안 시키겠죠, 대화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의도치 않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 입장을 생각을 해서 대화를 하는 연습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좀 세련되게 말을 구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국어 과목인 거고 사회는 역사 공부하는 걸 매우 싫어했어요. 왜 공부하는지 당최 이해할 수 없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역사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꼰대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묻어나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성을 안 느낄래 안 느낄 수가 없어. 근데 무조건 느끼는 거야, 과학은. 그러니까 이제 더 재밌게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뭐 이런 제품이라든가 기계 하나를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과학적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이런 걸 만들고 관리하고 매니저링 하는 사람. 그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이 사람들이 좀 잘 만들 것 같은데 라는 거를 예측을 해서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를 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문과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사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졌네? 그러면 사람들이 원격으로 공부를 하겠네? 원격으로 회사 생활을 하겠네? 그럼 그 원격에 맞춤인 기계라든가 과학기술이 갑작스럽게 급부상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가지. 그래서 사회 공부를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얘들아. 생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7번 상하쌤이 알려주는 과학시험 꿀팁. 이거는 쌤이 영상으로도 한번 제작해서 MB 스테이션에 올린 적도 있었고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그 꿀팁이. 그렇죠?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질문 올리면 쌤이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답변해주는 선생님이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적 잘 나올지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우리 오잉쌤이. 네, 그 다음에 오땡민 학생. 일로 와. 지금 너무 심심해가지고 피터가. 오땡민 학생. 상하쌤 과학을 좋아하는 예비 중3입니다. 원래 과학 좋아하는 학생이어서 과학 올 A입니다. 오, 대박. 하지만 수학이 1학기 기말 B, 2학기 중간 기말 A. 제가 과학고 준비하는데 생기부도 깨끗합니다. 근데 수학 B가 마음에 걸립니다. 네,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부터라도 고등학교를 다시 선택해 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잉쌤을 찾아주세요. 오잉쌤이 그 지금 질문 답변해주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과학고를 나와서 지금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석사과정 밟고 있는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기가 막히게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찌됐건 과학고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내신 성적 당연히 기본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선행이 필수예요, 과학고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과학고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화생지 1, 2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대학물리 이런 걸 배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화생지 1, 2는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가지. 그러니까 선행을 그만큼 따라갈 수 있으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모이는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좋다고, 그러니까 성적이 좋다고, 중학교 때 성적이 좋다고 고등학교에 갔는데 거기 가서 1등을 하면 뭐 물론 좋기는 하지만 원체 똑똑한 애들이 모이는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서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석차가.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좌절하는 경우, 당황하는 경우를 선생님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건 선택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인문계를 갔으면 계속 전교 1등 할 수 있는 성적인데 과학고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특별 케이스죠. 그렇죠? 그래서 특목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을 정말 너무 사랑해서 뭐 나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빠져가지고 난 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특목고를 가는 부분. 자, 그 다음에 42번이죠. 김땡건 학생. 쌤 하늘에 콩이 2개 있으면 뭔 줄 아세요? 바로 스카이 콩콩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스카이 콩콩 요즘 애들이 아나? 선생님 어렸을 때 스카이 콩콩 엄청 타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유치원 때, 뭐 이런 때. 그 다음에 43번 김땡하 학생. 선생님 많이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우리 아기 제자도 화이팅! 힘내세요. 그 다음에 44번 김땡솔 학생. 박상한 선생님이 찍으시는 강의가 있나요? 선생님 찍는 강의 아무것도 몰라요? 내신 특강, 짤강, 뭐 용어 특강 뭐 되게 많은데 지금 찍는 강의를 지금 혹시 물어보는 건가 싶긴 한데 지금 현재는 잠깐 쉬고 있고 지금 다른 강의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기획을. 근데 지금 얘기 안 할 거임. 나중에 한꺼번에 짠하고 보여줄 거임.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강의 열심히 듣고 계세요.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45번 윤땡지 학생. 상하쌤이 좋아하는 아이돌 배우는 누구인가요? 이거 아까 나왔던 질문 또 나왔네요. 아이브, 아이유.
그쵸? 배우? 탁쌤은 원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저씨에 나오는 원빈이 되게 멋있었대요. 아, 나는 누구 좋아하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배우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없고 선생님 산드라 블록 좋아하거든요. 산드라 블록 좋아하는 이유가 뭐 연기도 연기지만 그냥 건강해 보여서 우선 좋아하는 게 있고 브래드 피트. 아 지금 나이가 좀 있어요. 근데 정말 멋있게 생겼는데 좋아했어요. 브래드 피트.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봤을 때 선생님은 남자를 볼 때 좀 까무잡잡한 피부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건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성향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윤땡지 학생은 아이돌은 NCT 유타 좋아한다고 지금 써 있고요. 배우는 송강 좋아한다고 나와 있네. 송강은 몸이 정말 좋지 않나? 자, 그 다음에 46번 조땡서 학생. 선생님은 걸크러쉬고 쿨하셔서 도전 아닌 글 읽기인데 왜 읽어주세요? 이게 뭔 소리야? 선생님은 걸크러쉬고 쿨하셔서 도전 아닌 글 읽기인데 읽어주세요. 왜 우냐? 양파 썰고 있어서 왜 우냐고 점점점 내가 양파냐? 그냥 이 글이에요, 여러분. 저 이해하려고 노력 안 할게요. 네, 대충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이해해 주세요. 선생님 잘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글인지. 우리 조땡서 학생. 그 다음에 47번 송땡주 학생. 가장 좋아하는 라면은 저는 육개장 사발면 소컵이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선생님 라면 잘 안 먹어요. 라면을 작년에는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고 올해는 한 3번 먹었나? 근데 냄비라면은 신라면만 먹고 그 다음에 컵라면은 오징어 짬뽕 그거 외에는 다른 건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라면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네, 어찌됐건 육개장 사발면 맛있죠. 그 다음에 48번 김땡아 학생 Q&A거든요. 선생님 중학교 과학 공부 잘하는 법, 과학 시험 문제 예시, 시험 잘 치는 법. 선생님 혹시 엠베스트 엘리아이 쌤 되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중학교 과학 잘하는 방법. 선생님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선생님이 다 방법 가르쳐 드리니까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과학 시험 문제 예시. 시험 문제 예시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험 특강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하나하나씩 다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라는 얘기 밖에는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이게 내신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별로 그 시험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 그대로 시험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험 잘 치는 법. 시험 잘 치는 법. 성실이지 뭐. 그리고 꾸준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랐을 때는 정말 무식하게 암기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었다라고 하면 이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좀 잔머리 쓰는 공부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잔머리 쓰면 공부가 훨씬 더 편하고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빨리 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쉽게 외울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계산 문제라고 하면 이거를 단위만 가지고 공식을 쉽게 외우는 방법 막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진짜 잔머리 공부 그런 걸 엄청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근데 그런 게 머리 좋아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엘리 하이쌤 되는 방법을 선생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은 인사과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 하이쌤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가 없죠. 그 인사과에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거는. 어찌됐건 그러니까 뭐 인강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과학을 잘 해야 되겠죠.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라고 하면 과학을 열심히 해서 과학을 잘 하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현장 강의를 통해서 경력을 좀 쌓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인간 강의를 인터뷰를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카메라 테스트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인강 그 인터뷰를 할 때 카메라 테스트하고 면접을 보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 되게 어릴 때여가지고 이제 차가 없어서 그 전철을 타고 그 회사에 갔어. 회사에 갔는데 정말 거기 기획자분
그러니까 인사 고과에 직접 참여하시는 팀장님이 너무 환하게 웃으시면서 나를 반겨주셨어. 근데 그 같은 학원에 있었던 다른 선생님들도 거기에 같이 그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면접 보기 이전에 한 3분 정도가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먼저 면접을 보고 그분들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선생님한테까지 이제 기회가 온 케이스였었거든요. 근데 그 팀장님이 했던 말이 나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거 되게 진짜 사적인 얘기라 가지고 그 전에 남자 선생님들 이게 너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외모 지상주의가 정말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약간 이게 그냥 듣는데 그냥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때 면접 보러 가는데 선생님이 얼마나 꾸미고 갔겠니. 선생님 평상시에 화장도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쫙 달라붙는 스키니 진에다가 평소에 씻지도 않는 그 하이힐을 신고 리본이 달린 클러치백에다가 그러니까 숄더백에다가 리본이 달린 그 블라우스를 입고서는 그때 머리도 되게 길었거든요. 그러고서는 이러고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카메라 테스트를 했단 말이야. 엄청 꾸미고 갔지. 근데 이제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꾸미는 방법을 잘 모르시니까 그냥 가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탈락되셨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쑥스러워하면 안 돼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리고 말이 중간에 끊기면 안 되고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고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기본적인 소통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강사, 교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지식을 전달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원래 FM적인 그 룰이 있어요. 규칙이. 선생님 그 책을 예전에 한번 읽었거든요. 교사가 되기 위한 뭐 강사가 되기 위한 기본 뭐 규칙 뭐 이런 거 표준어로 쓰셔야 돼요. 표준어. 그러니까 이게 사투리를 써도 알아듣겠는 선생님들은 알아듣겠는데 이런 생각을 선생님 그때 당시에 해서 표준어가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사투리가 너무 심하면 선생님 같은 애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억양이 있는 데다가 단어가 표준말하고 너무 동떨어지면 무슨 말인지 나는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래서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 끝을 흐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공부할게요. 이 내용은 이거예요. 되게 답답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 끝을 정확하게 딱딱딱딱 끊어주면 어찌됐건 사람이 좀 자신감 있어 보이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되게 명료해 보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카메라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볼게요. 49번 임땡은 학생. 닮은 꼴 연예인 누가 제일 많이 나왔나요? 박은빈 친구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은빈이 제일 많이 나왔고 나머지 친구들은 비슷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박은빈이 가장 월등히 많이 나왔다. 근데 처음에 박은빈이라고 했을 때 누군지 선생님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영우라고 하니까 그 사람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듣는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그러면 애들도 박은빈보다는 우영우라고 해야 알아듣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영우로 쓰기에는 그 캐릭터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박은빈으로 썼는데 박은빈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선생님 보기에 박은빈이 제일 많이 닮았나요? 근데 선생님 입이 좀 작은 편인데 이렇게 이제 하관을 가린 상태에서 이 얼굴형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이런 광대 있지? 이런 부분이 이 얘기하고 욕먹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신민아를 볼 때마다 되게 깜짝깜짝 놀래. 여기가 광대에 있는 부분이 너무 비슷해. 광대가 비슷해. 광대가. 광대 비슷하다는 거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그래서 예전에 내일 그대와인가? 그 드라마 보는데 되게 좀 소름 끼치면서 봤었던 그 기억이 있어. 너무 몰입하게 되는 거 있지. 마치 내 인생이 저렇게 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그래서 그걸 잠깐 봤죠. 근데 신민아는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입이 커요. 선생님 입이 좀 작고. 자, 그 다음에 좋아하는 노래. 아까 나왔었죠. 요즘 언더워터 듣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50번 김땡욱 학생. 상아쌤 이름으로 삼행시 지어봤어요. 우물 해주세요. 상. 박부터 상. 박수를 보냅니다. 상아쌤의 아재 개그에. 근데 내가 아재 개그를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니? 좀 많이 통과하시는 편이시긴 하잖아요. 근데 나는 보통 대부분 드립인데.
근데 말도 안 되는 드립. 아재 개그 좋아하면 자주 할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51번 같은 학생이네요. 우리는 이런 걸 명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본인의 생각을 쓴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 다음에 박땡명 학생. 선생님 늦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며칠이야? 28일인가? 12월 28일. 그러면 많이 지났네. 3일 정도 지났으니까. 그래, 뭐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가 중요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자 우리. 그 다음에 53번 박땡영 학생. 선생님은 언제부터 과학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하셨나요? 아까 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원래 대학원에 가서 연구원이 되느냐 아니면 돈을 계속 버느냐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54번 이땡빈 학생. 상아쌤 웃을 때 너무 예쁘세요. 고마워요. 근데 선생님은 평상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모습하고 웃는 모습하고 너무 이미지가 다르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가만히 있을 때 정말 무서워 보이나 봐요. 자, 그 다음에 55번 이땡루 학생. 상아쌤의 소울푸드가 궁금해요. 소울푸드 음식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소울푸드 따로 없는데. 근데 입맛이 없을 때는 고기 먹는 게 제일 맛있지 않나? 돈가스 좀 좋아하는 편이고 보통 여자들은 떡볶이 좋아하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선생님 떡볶이는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돈가스는 입맛 없을 때 먹으면 맛있다. 자, 그 다음에 56번 강땡건 학생. 상아쌤 MBTI 뭐예요? ENFJ. 근데 한 번 더 해볼 생각이다. 왜냐면 나랑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옥땡우 학생. 옥시예요. 넌센스 퀴즈 올려놓은 것 같아요. 미국에 비가 오면 USB. 여러분 맞춰보세요. 그 다음에 치킨을 너가 가지면 치킨 너겟. 지금 좀 웃기네. 눈이 좋은 사슴. 굿 아이디어. 그 다음에 신데렐라가 못 자면 모짜렐라. TV가 욕을 하면 CCTV. 그 다음에 회가 죽으면 사회. 공기로 된 리모컨의 이름은 에어컨. 맞춘 거 있나요, 여러분? 넌센스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옥땡우 학생이 이제 올렸는데 쌤 사랑해요 이렇게 올렸어요. 선생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이게 마지막 댓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댓글 올라오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출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늦게 올리셨어요, 여러분. 다음에 한 번 더 반응이 좋으면, 그렇죠?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이걸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때 열심히 올려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라든가 아니면 고민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고민 상담하면 내 생각에는 답변이 엄청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건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알겠죠? 팔로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강의 완강하는 거 잊지 마시고 완강한 학생이 제일 예쁜 학생이에요. 여러분 성실하다는 증거니까. 그러면 우리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